글쓰기 플랫폼 은는이가를 운영하는 은는지기들이 수다 떠는 팟캐스트 끝말잇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는지기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는지기 보영입니다. 네, 오늘은 끝말잇기의 첫 번째 초대석을 마련했는데요. 두 분의 특별한 게스트 희선님 그리고 지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두 분 청취자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희서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지은이고요. 20대 중반 컬러 디자인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을 모시고 오늘은 우리의 청소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겪는 성장통들이나 청소년기 특유의 경험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때 누구였는지 돌아보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중고등학교 시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들, 청소년기의 감수성과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과 커뮤니티에 대한 기억들까지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가며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간략히 두 분 중고등학교 때 성장 배경을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거의 말까지 한국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11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생일을 지내고 갔어요. 왜냐면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이랑 마지막 생일 파티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뉴멕시코라는 주에 알버커키라는 굉장히 시골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엄청 작은 프라이빗 스쿨에 한 학년에 한 20 몇 명 정도 되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고등학교 4년을 살았어요. 하와이에서 다녔던 학교도 프라이빗 스쿨이었는데 미션 스쿨이라서 교복도 완전 프레피한 세라복 같은 교복을 입고 그것도 엄청 큰 학교도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둘 다 굉장히 작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던 느낌? 그럼 제나 씨는요? 저는 뉴저지 퍼블릭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술 학교 약간 사이언스 스쿨 같은 걸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그냥 퍼블릭을 또 4년 동안 다녔던 그리고 커뮤니티는 한국인이 정말 많았어요. 한 학년에 30%?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 정말 많았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희서 언니가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가 진짜 작고 진짜 시골인 사슴이랑 이제 토끼가 뛰어다니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네. 할 게 진짜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데 있으면은 뭐 하고 놀았어요? 그냥 친구 집 가서 TV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리하고. 음. 그때 이제 먹방이 유행을 해서 그때 엽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엽떡을 못 먹으니까 레시피를 찾아서 친구 집에서 해 먹고 이제 그때 또 프로듀서 101이 또 유행해서 그거 같이 보고 친구 강아지 산책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고 뭐 숙제할 때는 영통으로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학교가 엄청 가까워서 다 걸어 다녔어요. 친구 아. 집도 다 가까워서. 약간 마을 같은 어. 느낌인가? 네. 마을. 약간 동물의 숲, 동물의 숲 같은. 너무 좋다. 하와이에서 뭐 하고 놀았어요? 저는 하와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뭐 중고등학생 때 자기가 사는 곳을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일단 햇빛도 안 좋아하고 약간 피부가 아토피성이라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하와이 4년 사는 동안 바다에 들어간 게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바다에 밤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관광지고 어느 정도 안전한 게 있으니까 산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이키키를 걸어갈 수 있어서 사람들 조금 빠지고 좀 그래도 조용할 때 바닷가에 가 있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친구랑 놀면 뭐 친구 집에 가거나 그렇게 엄청나게 하와이스러운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몰에 가거나
근데 한국 친구들하고 되게 돈독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어, 연락하고 지냈어요? 제가 군고등학생 때 인터넷을 좀 많이 해서 인터넷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 들어갈 일 있거나 그러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번개 같은 거 해서 나가고. 그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 당시에 그랬다고요? 네. 중학생 때부터 어. 그랬어요. 근데 뭔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의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서 접할 수 없는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때부터도 제가 스스로 퀴어인 거를 인지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음. 저랑 좀 더 밀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진짜 신기한 평소에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인터넷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 특히 네. 미국 가서 너무 그리우니까 말도 안 통하고 맞아요. 되게 인터넷에서 막 카페도 많이 보고 친구랑 영통도 저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희서랑 보영이랑 좀 비슷하게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족이 이민 와서 미국으로 넘어왔거든요.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저도 predominantly whit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나왔고 그래서 저도 뭔가 외로움과 그런 게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거의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시차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어. 학교 다녀오면 오후 4시 이때부터 자서 자정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 온라인 어머. 활동을 그래서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았던 게 제가 항상 집에 와서 자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4년 내내 그랬던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다. 중학생 때 그냥 미국 왔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냥 그런 식의 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지속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자고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뭔가 방해라면 방해인데 뭐 그것만 해도 저도 거기서 얻어간 것도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친구였어요? 그냥 약간 그냥 평범하고 순한 친구? 딱히 막 음. 성격이 막 또렷하게 막 세거나 그러진 않아서 되게 두루두루 그래 잘 어울렸나요? 그냥 가까운 친구들이랑만 잘 놀고 음. 그냥 잘 웃고 네 그냥 평범했던? 근데 이제 그 평범함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좀 더 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걸 아 지향했던 것 같아요? 튀고 싶으면? 아 약간 추구미? 슬픔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쪼끔 튀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 평범해서. 그래서 이제 제 베프가 성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손민수 한다." 그 음. 단어 있잖아요. 치인트에. 알죠, 근데 알죠. 제가 그 친구 손민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 손민수의 입장이 되게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손민수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일 아니면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는 아이폰을 잘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처음 아이폰 있는 친구여서 아이폰도 사고 그때 옷 입는 스타일도 되게 따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였어요? 약간 헐리스터 그때도 그런 거였나요? 무슨 스타일이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를 따라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 스타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멋져 보이는 거 야금야금 나도 해보고. 네. 그때는 뭐 또 실험해보고 뭔가 해보고 이럴 때니까. 네. 그때는 또 인스타가 잘 돼 있던 때가 아니어서 더 third source를 찾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를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당시에 조금 동경하게 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본인의 정체성을 일찍 찾은 친구들, 아니면 음. 취향을 일찍 알고 있는 친구들. 그러게요. 희서는 그런 친구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런 친구 있었어요? 그런 그쵸. 온라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오프라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재미없고 저한테 영감을 주지 않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더 잘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는 없고 다들 좀 더 나이가 많거나 음. 진짜 뭔가 어른 같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막 마냥 좋아하고 동경하고 이런 것보다 되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가지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질투심 같은 게 들죠. 아님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 괴리감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향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았는데 어떤 점을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한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내가 뭔가를 소화를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음. 근데 그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냥 어렸던 거죠. 그냥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performative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스스로를 뭔가 어떤 페르소나로 만들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맞아요. 계속 연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롭다. 근데 진짜 애니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열 몇 살인데 겨우.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희서처럼 완전히 막 밤낮을 바꿔서 온라인 생활을 하지는 않았고 근데 그래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중학생 때 이제 한국 오기 전에도 좀 온라인 활동을 했었는데 친구 따라 하게 된 게 솔직히 많았고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시절에 가장 친한 제 친구가 그래도 이제 또래 중에서 가장 뭐 글도 잘 쓰고 뭔가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였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소개해 준 문화가 약간 이누야샤 그 팬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일본 애니 막 이런 거 눈뜨게 해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다음 카페에 저도 따라서 하고 막 그랬었어요.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뚝딱거리는 거에 내 자신이 좀 한심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새로운 가면을 try on 해 보는 게 되게 사실 근데 청소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맞아요. 다들 중2병을 겪었나요?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 중학교 2학년 때는 중2병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와 있었고 끝나지 않고 저는 완전 딱 정확히 중2 때 굉장히 심각한 중2병이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중2병. 막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옛날 노래 듣고 누가 멜론 차트를 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고 지금도 옛날 노래 듣지 않아요? 이분도 중2병이 안 끝나셨네. 약간 아직도.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막 뭐 대중문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허세라고 해야 되나? 당시에는 되게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그런 심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뭣도 모를 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매함의 봉우리에 이렇게 탑승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블랙스완 막 파이트 클럽 막 이런 거였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중2병을 겪고 있었다고 느끼는 시기에 굉장히 약간 뭔가 막 박쥐 이런 뭔가 파괴적인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뭔가 그런 취향이 저를 뭔가 남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랬을지도? 저는 약간 비슷하게 파괴적인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약간 그 파괴적인 그런 감성을 소화하면서 왜 내가 다른 또래 애들이랑 이렇게 취향이 다른지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괴리를 느끼지 않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때 생각했을 때는 좀 억지스러울 수 있어도 어쩌면 어느 정도 필연적이거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닌가? early signs. Yeah. 제나는 중2병이 왔어요? 저요? 저는 대답을 안 했던 게 중2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취향도 막 확고하지 않고 그냥 무난했던 것 같은데 딱히 약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터넷도 별로 안 하고 밖에서 놀았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난 산책 많이 가고. 중고등학교 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거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그걸로 처음 약간 아파보고
약간 친구 관계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거리를 둘 줄 몰라서 약간 친구면 다 친해야 되고 친구면 다 마음을 줘야 되고 이런 줄 음. 알아서 그때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반대로 이제 상처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지금의 나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어린 마음에 건강한 거리를 못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같은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아 그때 또 '미술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막 디자인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하면 그냥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아빠가 되게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사이언스 쪽으로 갈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노선을 바꿔서 이렇게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희망 진로는 약간 원래부터 이제 혼자서 막 찾아낸 그런 길이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 진로를 꿈꾸게 됐었어요? 일단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일러스트였는데 그림을 SBA를 가고 싶었는데 뭔가 디자인이 쪼끔 더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들어서 근데 디자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대학교 가서 배웠는데 그냥 이름도 쪼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돈도 잘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진로를 거기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순수 음. 미술도 아니고 하니까. 네.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하게 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그림을 어. 많이 그렸었나 보네요. 네. 꽤 그렸던 것 같아요. 일러스트 그리는 거 좋아해서 색연필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술 학원에 가르치던 TA분이 SE 일러스트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뭔가 그분이랑 또 이제 닮고 싶었나 봐요 그때 마음은. 그래서 '그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너무 멋있어 보여서. 좋아하는 그 일러스트 활동을 할 때 그 네. 주로 약간 그분이랑 교류가 많았어요?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걸 하는 친구들이랑도 쉐어하고 그랬어요? 비슷한 친구들은 학교에는 없었고 이제 미술 학원에서는 그 커뮤니티를 좀 찾은 듯한 느낌? 거기도 이제 음. 일러스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때 막 진로 얘기 같이 많이 하고 근데 그 선생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림 그리고 하면은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온라인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 기존 온라인 활동을 진짜 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스펙트럼의 한 끝에 있는 저 네. 밤에 온라인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랑 그 산책하고 인터넷 사념체랑 그러면은 희소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제나한테 일러스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영향을 크게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멘토나 선생님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에 친한 친구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도 친했고 점심 그런 교실에서 먹고 친구들이랑 안 먹고 아 선생님이랑 같이 먹었다고요, 점심을? 네 그런 적도 많았어요. 어. 네 선생님이 뭐 "문제가 있어서 남아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아 약간 되게 고독한 애어른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어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였는데 친구들이랑은 어울리기 싫은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또래 그 또래들. 학교에 있었던 환경에서 최대한 숨고 싶다. 그래서 어. 굉장히 단체 활동 같은 거는 가급적 피해서 저는 막 체육 수업 같은 것도 안 듣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항상 절 되게 좋아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는데도. 제 생각에는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좀 진짜 궁금해서 막 듣는 게 느껴지는 그런 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진짜 궁금한 표정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는 거는 좋았어요. 왜일까? 그래도 성적에 대한 그런 강박 아닌 강박 같은 건 있었어서 저도 어떤 진로를 엄청나게 구체적인 걸 염두에 두고 있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공부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음. 근데 그러면 막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선생님한테도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런 거 어떻게 해소했어요? 막 좀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털어놓는 상대가 그때는 아무도 없었나요? 익명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나? 음. 아니면은 블로그에 쓴다든가. 근데 그런 것도 써 놓고 다 지웠어요. 그냥 다시 보는 게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글을 적기 위해서만 적고 그게 남아 있으면 저한테 너무 약간 어떤 약점이 될까 봐 일기장이라는 피지컬 미디엄에다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막 텀블러 같은 것도 하고 텀블러 텀블러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텀블러랑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또 공통점이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HTML 그 막 뮤직 플레이어 막 긁어와서 막 넣어 놓고 막 배경 색깔 바꾸고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저 그때가 첫 코딩 경험이었어요. 오. 저도. 근데 저는 코딩은 지금은 못 하지만. 마이스페이스랑 텀블러 꾸미기 시작할 때 그때 그쵸. 처음으로 코딩했어요. 남다른 떡잎부터 다른. 남다른 경력. 근데 저도 네이버 블로그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했어요. 막 문답 뭔지 알아요? 알죠, 아, 알죠. 알아요. 그래서 문답 이렇게 답하고 누구 친구한테 태그하면은 친구가 따라서 또 하고 막 이렇게 릴레이처럼 오.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다. 그거 지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나는 힘든 게 있었을 때 털어놓는 상대가 누구였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상하게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친구들이 먼저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 일기 썼었어요. 그래서 일기에 욕도 많이 쓰고 화나는 일 막 그런 거 다 적고 지금도 적긴 한데 그때 일기 매일 적진 않고 가끔씩 화나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랑 막 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인터넷도 안 했고. 그 일기 지금 읽어보면 어때요? 얘기요? 아니 그때 고민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때는 너무 컸는데 그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그랬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일기를 썼던 그 사람이랑 지금의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러게 비슷한 면도 있는데 이제 저희 20 대가 더 저한테 엄청 컸어서 더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나랑.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는 음.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더 말랑말랑했어요. 별거 아닌데 상처받고. 누가 쟤네한테 상처 줬어? 나와. 갑자기 든든 근데 그때는 이제 필터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필터를 잘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 막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첫사랑 같이? 갑자기 조용해지 막 연예인이라도 뭔가 좋아하던 대상이 아. 있었나요? 그런 감정을 이렇게 투영할?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최애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애라고 하면은 연예인인가 아니면은 그 내 주변에 있는 연예인이든 사람도 포함? 주변인이든 제가 오. 제일 집착하는 대상이 없었던 적은 살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애가 누구였어요? 그 시기를 돌아가서 얘기하면 좀 숙연해질 수도 있는데 제 최애는 설리였고요. 아. 오. 저는 정말 설리 좋아해서 어.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까지도 뭔가 소화 못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때 생각을 일부러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설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맞아요. 어. 진짜 거의 첫사랑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약간 희서의 청소년기가 저랑 너무 비슷해 가지고 계속 놀라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그런 경향이 쪼금 덜해졌긴 한데 어렸을 때 특히 청소년기 막 사춘기 때는 저도 항상 끊임없이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고 근데 음. 그 좋아하는 대상이 나를 좋아하는지는 전혀 이제 그건 안중에 없고
그쵸. 내가 좋아한다는 그 인텐션이랑 그 행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젝션을 엄청 하면서 그냥 이 대상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 보고 그래서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고 제가 느꼈을 때는 항상 그런 최애를 가질 때는 이게 뭐 저한테 닿지 못하는 상대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제가 받고 싶은 것들을 주려고 함으로써 어떤 충족되는 그런 감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성인이 돼서 알게 된 바로는 누군가를 되게 끊임없이 막 프로젝션하고 약간 투영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이게 ADHD랑 관련이 많다는 거를 제가 근데 알게 돼 가지고 어떻게 완전 말돼요. 난데? 어쨌든 많은 그랬어요. 많은 것들이 어. 설명되네요. 쟤는 제나는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네. 저 있었는데 동네 이사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너무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너무 이제 좋아해서 맨날 학교가 끝나고 그 친구랑 걸어가려고 매일 걸어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집에 맨날 걸어가는 친구여서 이제 엄마한테 "아 나 오늘부터 데리러 오지 마." 해서 그 친구랑 맨날 걸어갔어요. 그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귀여워라. 아 저도 근데 약간 사실 지금도 숙제이긴 한데 좀 사람한테 좀 집착을 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집착? 그래서 약간 짝사랑 중독이었나? 네. 근데 그 친구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했던 게 그때는 얘가 날 안 좋아하니까 연락을 끊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갑자기 도어 음. 슬램 한 거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때 지금이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때 왜 그랬지? 심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쫓아다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좀 초라해질 때가 생기니까. 네. 맞아요. 청소년기에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뭐 좋아했던 지점이 있어요? 뭐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다 달랐어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뭔가 미스테리해 보이는 약간 그런 친구들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크러쉬라고 한다면 다들 공통적인 어떤 부분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파괴적인 어두운 느낌 그런 거랑 또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설리는 다른 케이스. 근데 그 친구도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기억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악플 같은 게 너무 많이 달리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말 안 들어도 되는 다른 세계관을 되게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마음인걸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진짜 많이 좋아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팟캐스트를 하려고 뭘 좋아했었고 이런 거를 한번 반추를 해보는데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음.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더 듣고 싶거든요. 또 어떤 글 많이 썼어요? 아까 글 썼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기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썼어요? 팬픽 이런 거요? 그때 이글루스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대박. 너무 예전에 라떼 그런 이름이어 가지고 네 라떼 몰랐어요. 이글루스에다가 그런 글도 쓰고 근데 이게 그런 아까 막 뭔가 짝사랑의 대상이랑 비슷하게 그런 상상이 그때 최고로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전 되돌아보면. 그냥 그 감정을 가지고 좀 내 안에서 노는 게 재밌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몸으로 부딪혀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러기엔 너무 내가 어리고 음. 그 정도의 감정적인 성숙도가 없어서 대신에 이게 놀이처럼 뭔가를 그런 뭔가 연애 상황 또는 그런 감정을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상황을 자꾸 상상하고 읽어보고 막 그랬던 걸 그때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제가 가진 힘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건 글이 제일 저한테는 액세서블한 도구였으니까.
제나는 막 좋아했던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막 혼자 있을 땐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때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약간 화제거리. 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끼리 막 고민 상담하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너도 약간 미스테리하게 가." 그때 막 친구들도 막 다 모쏠이었거든요. 다 연애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괜히 연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아까 말했듯이 일기에 쓰던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나 씨는 그럼 그 인터넷 같은 거를 잘 몰랐으면 생정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한정 그게 뭐예요? 약간 생활 정보 이런 건데 그런 뭐 관계에 대한 꿀팁 같은 걸 모아 놓은 응? 뭐 뭐 데이트판 텍스트 같은 거. 파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 미스테리하게 어. 보이는 법 이러면은 뭐 아. 학교에서 이런 거 하기 뭐 아. 절대 먼저 전화 걸지 않기 막 이런 거 이런 걸 접해 본 적 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아는 로맨스는 보통 이제 드라마나 약간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꿀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봤던 미디어가 있어요? 그때 일본 로맨스에 빠져서 어.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이 봤었어요. 되게 오글거리는 히로인 실격 이런 거. 학교 로맨스. 주변에 친구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친구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어. 네. 같이 빠졌어요. 할 게 없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의외인 것 같아요. 뉴저지에서 청소년기에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친구들과 같이 보는 게. 히로인 실격을 작은 마을에서.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릴 막 10 학년, 11 학년 때까지는 뉴저지에 있다가 12 학년 때부터는 이제 뉴욕에 더 많이 놀았어요. 그 버스 타고 같이 가고 학교 끝나고. 아, 뉴욕 어디 가서 놀았어요, 그러면? 그때 너무 창피한데 그때 막 타임스퀘어 많이 갔어요. 네. 타임스퀘어 가고 또 어디 갔지? 모마 많이 가고 오. 메트로폴리 진짜 touristy 한 거 다 했어요. 아 소 가고. 그리고 그때는 위험한 동네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헬스 키친 이런 데 진짜 위험했고 막 로어 이스트사이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차이나타운 가면 진짜 위험한 동네? 근데 점점 이렇게 내 생활 반경 또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던 거네요. 네. 엄청 내 세계가 좁았다가 이제 뉴욕을 가면서 커졌죠. 약간 보는 것도 더 다양해지고. 네 그때 막 한식? 이탈리안밖에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양한 트라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식도 같이 먹고 딤섬 같이 먹으러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예은 씨는 고등학생 때 어디 계셨나요? 저는 DC 근교에 그 음.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거기서 아 공립고등학교 페어팩스. 나왔는데 네. 알죠, 알죠. 약간 뉴저지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뭔가 근데 주변에 막 DC는 그렇게 막 익사이팅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저는 extra curricular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보통 보냈던 것 같고 친한 친구가 딱 2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서. 그리고 막 그 둘 이외에는 그 학교 내에서는 그래도 뭔가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 면에서 좀 얘기가 통하는 얼터내티브한 시니어 선배들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음. 그들을 되게 동경하면서 막 그들이 읽는 책이 뭔가 뭐 그들이 듣는 음악이 뭔가 막 이런 걸 탐구하면서 막 '아 미국 힙스터들은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저 예은이랑 같은 시기에 그 동네에 있었어요. 우와. 맞아요. 그쪽에도 한인 게 많나요? 인구가? 엄청 많아요. 아. 저는 당시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 막 그냥 그 동네 막 언니 오빠들 막 동네에 어떤 예쁜 뭐 언니가 있다 이러면 막 같이 페북으로 막 스토킹하고 그랬어요. 친구가 보여주고. 그때 약간 DSLR 같은 걸로 자기 사진을 찍는 게 좀 유행일 때였는데 되게 아 맞아요. 스타일리시하게 그런 거를 잘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퍼포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막 구경하고 친구가 얼짱시대 이런 거 좋아해서 뭐 그런 거 같이 보고 그럼 저는 되게 막 꾸미고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주변에 뭐 메이크업이나 막 그런 스타일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막 그 친구들이 안 쓰는 화장품 다 제가 쓰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보영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되게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논다기 막 나쁘게 노는 거 말고 그냥 학교 끝나고 이제 차 생기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전 한인타운 가서 되게 많이 놀았고 노래방 많이 가고 음. 거기 신라 오. 베이커리 옆에 띵까 아세요? 저 신라 베이커리 되게 많이 갔어요. 신라 베이커리에 맨날 가면은 맨날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빵 먹고 막 놀고 막 거기 띵까라고 옆에 문구점이 있는데 스티커 사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티커 사진 찍고 그러면 한인타운에서 같이 놀았으면은 친구들이 거의 다 한국인 친구들이었어요? 네, 거의 한국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 비슷한 아. 게 중학교 때는 언어가 안 통하고 되게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학교를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혼자 밥 많이 먹고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는 날 한마디도 안 한 하루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무건수행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버지니아 오면서 이제 말을 할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났던 기억이 나요. 내 말을 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저는 이민을 왔거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일부러 한국어 쓰는 친구들이랑 안 놀았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음. 나는 이제 이민을 왔고 그 이민자로서 더 빨리 인터그레이트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친구들이랑 몇 명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학교에는. 펠팩스에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되게 많긴 한데 몰려 있는 학교나 지역들이 또 따로 있고 저희 학교에는 막 진짜 몇 명 없기는 했는데 그 친구들이랑은 거의 말도 거의 안 섞고 뭔가 오히려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제 빨리 인터그레이트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막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주변인들 그리고 또래 중에 퀴어로 정체화하는 친구를 처음 본 거예요. 저는 막 영화에 나오는 막 설정 이런 줄만 알았는데 비슷하게 저에게 막 큰 깨달음을 직접 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되게 신선한 exposure 같은 거를 줬던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조금 그런 언니 오빠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딱히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미술학원에 가면은 조금 일찍 그런 거 탐구 많이 했던 사람들, 막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거나 자기한테 어울리게 아니면 화장을 되게 특이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때부터 좀 일찍 연애를 다양하게 하거나 액티브하게 그런 언니 오빠들 구경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마치 인플루언서처럼. 근데 그렇게 생길 때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온라인상의 관계들보다 조금 더 내 주변부로 온라인상의 관계들이 이렇게 옮겨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약간 음. 뭐 채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MSN 같은 거. 근데 옛날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되게 인터넷에서 좋아했거든요. 그 캐파시티가 좀 옮겨갔던? 그렇네요. SNS는 또 이렇게 파도 타기가 되니까.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20 대가 저한테 제일 중요하고 큰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10 대는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팟캐스트 하면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런 내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들치우고 싶지 않은 시기인데 뭔가 부끄럽고 뭔가 '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두 분께서 잘 질문을 해 주셔서 다시 기억들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사실 낯설고 긴장되고 그리고 저는 제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사실 이것보다 더 약간 더 음울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갈까 봐 솔직히 너무 좀 걱정하고 긴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다행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창구로 제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생겨서 좋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분이 고생했습니다. 아닌가요? 뭔가 희소 얘기를 들으니까 음. 막 그 former emo kids therapy circle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로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so validating to hear.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디선가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 나랑 똑같이 10 대를 겪어 그럼요.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10 대를 복귀하면서 생각났던 게 최근에 본 건데 I saw the TV glow라고 아. 이게 퀴어 청소년이 접하는 미디어와 그게 그들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는가 그런 거를 판타지라면 판타지적으로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좀 이질적인 감각을 되게 잘 구현한 느낌이 드는 영화인데 그냥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게 하고 소속감 같은 거를 되게 갈망하고 어떤 저만의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런 모호한 느낌들이 굉장히 잘 근데 좀 무서워요. 좀 되게 엑스센셜한 어. 공포를 주는 느낌인데 음. 그게 딱 제가 청소년기에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한번 봐야겠어요. 저도 되게 아. 청소년기를 다룬 미디어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coming of age stories. 근데 음. 저도 비슷한 주제를 다룬 TV 쇼나 뭐 영화, 뭐 short film 이런 걸 쓰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남들 10대 얘기 듣는 게 왜 이렇게 테라퓨릭한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 안 들춰보는 과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겪었었구나. 지금은 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음. 두 분 너무 개인적인 경험들을 잘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즐거운 대화였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끝말잇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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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